네, 안녕하시죠? 공상핵입니다. 이거는 뭐 어그로 같은 게 아니고 정말 과일 장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뭐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 일하는 과일 장수입니다. 4년 차고요. 한 2,8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과일 가게 밴드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택배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평짜리 매장에서 제가 혼자 일하면서 뭐 연애 버는 수익은 2020년 그러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대략 9,000에서 한 9,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원이 조금 안 되죠. 이건 순수익입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노동 시간이 전 직장보다 거의 뭐 2배 가깝고 거의 육체 노동에 플러스 주구장창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직에 좀 가깝다 보니까 감정 소모도 좀 심한 편이죠. 제가 되게 막 공들이고 녹여드린 그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혼자 일하는 매장 치고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요. 물론 뭐 올해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매출은 작년 대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일에 대한 모토가 최대한 적은 스트레스 그리고 자유도 요거 딱 2개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운영 방식을 알 거예요. 그냥 쉬고 싶으면 그냥 쉽니다. 대책 없이 그렇다고 막 쉬는 건 아니에요. 비가 막 때려 붓거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이 진짜 너무 더운 날은 그냥 하루 쉽니다. 그리고 석 달 전부터는 이게 격주이긴 하지만 주 5일째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막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비슷합니다. 희한하죠. 아무튼 뭐 저는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바쁠 때는 매장 DP가 안 될 정도로 더럽게 바빠요. 근데 몸이 바빠도 이 인건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고 다른 과일 가게보다 상대적으로 좀 자유도가 높아서 그냥 이대로 한 5년 10년 더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매출이야 줄었지만 돈을 못 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만둘 겁니다. 이 40 되기 전에는 무조건 그만둔다. 이건 처음부터 저희 와이프이자 제 인생의 영원한 책사 김 책사님과도 뜻을 같이 해왔어요. 제가 유튜브에 과일가게 상호를 비공개로 업로드하고 유튜브를 뭔가 가게 홍보의 수단으로 쓸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머지않아 과일가게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점점 손절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과일이나 야채의 어떤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유통망도 엉망입니다. 저 같은 소매상의 과일을 파는데 그 농산물 유통 과정을 보면 그냥 시궁창이에요. 이건 관련 다큐멘터리 몇 편만 봐도 금방 감오죠. 100원짜리가 유통 과정 몇 번만 거치면 1,000원이 되기도 하고 2,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1,000원이나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농산물이 100원에 팔리기도 해요. 심지어 1원의 가치도 없는 그냥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되게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그냥 지 맘대로입니다. 제가 2018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세가 떨어진 과일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단 한 품목도 없어요. 이 과일 가격들은 해마다 계속 비싸지고 있고 판매 채널은 무지하게 많이 다양해지고 있죠. 이 과일이나 야채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건 상위 1% 과일 가게를 제외하고는 99%의 과일 장수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네에 뭔가 시끌벅적하고 장사가 잘 돼 보이는 가게도 돈을 막 되게 막 쓸어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엄청 많이 버는 건 맞지만 나가는 돈도 그에 비례하게 엄청나게 많죠. 돈을 무한정 벌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가게세 내고 인건비에 사입비 내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과일 가게에서 과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팔기 시작하죠. 1차 식품만 팔아야 하는 그런 면세 사업자가 가공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만 공동구매지 그냥 사실 마진 남기면서 파는 거예요. 이 공구라는 이름으로 쭈꾸미 팔고 오징어 팔고 뭐 곱창 뭐 생선에 돼지고기 밀키트 팔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그냥 죄다 갖다 파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 사업을 뭔가 좀 다각화해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진짜 이게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야 살잖아요. 넋놓고 있다가 셔터 내리는 것보다 낫죠. 다만 과일 가게에서 과일이나 야채의 판매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조금 개탄스럽죠. 왜? 이 1차 식품의 한계를 이 두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유통 대기업들까지 가공품이 아니라 이런 가공이 필요 없는 1차 식품들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대기업 유통사들끼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신성 포장의 포장재 자체도 진짜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젠 배송비도 없이 주문한 지 4-5시간 안에 새벽이나 오전 중으로 양질의 식품을 과일을 착착 전달해주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센세이션 그 자체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외국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유통 시스템이거든요. 걔네들은 뭐
드론을 날려가지고 뭐 피자를 배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전 국민을 배달원화 시켜버렸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배달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되면 저 같은 개인은 경쟁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과일 택배를 하나 보내도 소비자가 물건을 받는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최대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포장이 신선하거나 뭐 친환경적이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종이박스 속에 재활용도 안 되는 그 18호 스티로폼 트레이 위에 과일 올려놓고 랩 싸고 뽁뽁이 싸고 또 빈틈은 막 스티로폼 그물망 패드 막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난자로 또 눌러놓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거 쓰레기가 겁나게 나오거든요. 물론 제 딴에는 최대한 라이트하게 포장하겠다 하고 최선을 정말 다한 게 이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냉장 택배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일반 택배예요. 그것도 20도가 넘어가는 상온에서 식품들이 과일들이 하루 꼬박 견뎌주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끽해봐야 얼음팩 몇 개 넣어주는 게 다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발 멍 좀 들지 마라. 제발 누가 내 택배 좀 던지지 마라. 근데 아시죠? 이 택배로 과일을 보내면 100% 컨디션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알아요. 뭐 저도 친환경 박스 사고 완충제 사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죠. 근데 이 웬만한 소규모 과일 장수들은 공간의 제약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쌓아놓을 창고가 따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머릿속은 뭔가 생각이 있는데 그냥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저 같은 소규모 과일 가게들은 향후 진짜 10년이나 15년 안에 대기업 유통들한테 완전히 잠식당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나만은 있겠죠. 개인도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경쟁력을 살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솔직히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뭐 제가 그만두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죠. 사실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비전 그 자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의 과일 시장에서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유통 생태계에서 앞으로 저만의 어떤 차이를 만들 자신은 없어요.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하고 저나 김책사나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본전 생각나서 계속 붙잡고 있거나 코로나 끝나면 잘 되겠지, 뭐 내일은 잘 되겠지, 다음 달엔 잘 될 거야, 그냥 희망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나이 40대고 50대에서 날개 다 떨어지고 추진력 다 잃고 눈도 침침해져가지고 돋보기 옆구리에 차고 그만두는 것보다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과일 장사는 그만둘 거지만 아직 날개는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30대에 생판 다른 도전을 한다 해도 어떻게든 해볼 자신은 있어요. 저희 와이프 김책사님도 인생을 조금 얇고 길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 일단 응원은 해준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여튼 뭐 제 인생에 있어서 과일 장사했던 4년, 5년 정도는 평생 그냥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 쏟아본 애증의 직업이에요. 이거 장사하면서 멘붕이란 멘붕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겪어봤고 바닥난 멘탈 도로 세우는 거는 아주 도가 텄습니다. 이제 장사할 날이 뭐 짧으면 1년,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뭐 우선 목표한 날까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터득하게 된 나름 작은 그런 미세한 노하우들, 방법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어본 과일 가게 오픈 과정이나 그 당시에 준비했던 것들, 뭐 가락시장 사입 팁이라던가 뭐 포장법, 뭐 택배 시작하는 법, 과일 사진 잘 찍는 법, 밴드 운영 방법, 뭐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쭉 그냥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면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이 미래의 나한테 많은 동기부여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과일 장사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선배님들, 저는 먼저 갑니다. 제가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는 일 잘 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 남은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